사건 전모 발표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동안 진상규명에 유능한 검찰, 경찰 등 전 수사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대역 원흉인 김재규 일당의 범행 전모가 판명되었으므로 이에 범행 동기 및 계획과 사건 경위, 배후관계 유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사건 경위. 원흉 김재규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능이 드러나 대통령 각하로부터 수차에 걸쳐 힐책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박 대통령 가깝게 드리는 보고, 건의가 차 경호실장에 의해 제동을 받아왔으며 또한 자신의 비위 사실 때문에 각하로부터 경고 친서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근간 요직 개편설에 따라 현 시국과 관련 자신의 인책 해임을 우려한 나머지 대통령과 경호실장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망상으로 기회를 노려오던 중 지난 10월 26일 16시경 차지철 경호실장으로부터 대통령 각하께서 궁정동 소재 중앙정보부 식당에서 만찬을 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당일을 거사일로 결심하고 박 대통령 각하 시해 후 거사에 끌어들일 목적으로 16시 05분경 정성화 육군참모총장과 중정 제2차장보 김정섭을 각각 전화로 불러 같이 식사하자는 구실로 동식당 건물과 50여 미터 상거한 부장 집무실로 사용하는 별채에 불러놓고 자신은 17시경 먼저 사건 장소에 도착하여 대통령 각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통령 각하 도착에 앞서 17시 40분경 동장소에 도착한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식당 정원에서 김재규에게 차 실장은 너무 오만하고 월권을 해서 골치 아프다고 말하자 김재규는 그러니까 저 친구 때문에 야단이야. 오늘 저녁에 해치워버리겠다고 말하자 김계원은 이에 동조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18시 05분경 대통령 각하와 차지철 실장이 도착하여 바로 만찬이 시작되었는데 참석자는 대통령 각하를 비롯하여 차지철, 김재규 및 김계원과 만찬석을 도와줄 승검자, 정혜순 등 모두 6명이었다. 식사 중 대통령 각하께서는 김재규에게 부산 사태가 중앙정보부의 정보부재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고 실책조로 말씀하자 김재규는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18시 55분경 1차로 식탁을 떠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 만찬을 계속하면서 TV를 보던 중 19시경 차 실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8일 부산지역 계엄 선포에 관련된 정보부의 무능한 업무 처리에 대하여 과격한 공박을 받고 김재규는 흥분 상태가 되어 19시 10분경 2차로 식당을 나와 별채인 본관으로 가서 이미 18시 35분에 도착하여 식사 중인 정성화 육군참모총장과 김정섭 차장보에게 내가 각하와 식사 중이니 식사가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동건물 2층 집무실로 가서 보관하고 있던 소독제 웰타 7년발 32구경 건총 1정을 양복 하의 뒷주머니에 넣고 만찬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서 수행 중이던 중정의정과장 박순호와 수행비서 박흥주 대령에게 뒷주머니에 넣었던 권총을 꺼내 보이고 오른쪽 허리춤에 꽂으면서 오늘 내가 해치우겠으니 방에서 총소리가 나면 너희들은 경호원을 처치하라. 너희들 각오가 되어 있겠지 하니 다소 주저하는 태도를 취하자 김재규는 여기 참모총장과 이 차장보도 와 있다. 그 용기를 줌에 따라 박순호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각하도 해치울 겁니까?
경호원이 7명이나 되는데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되묻자 김재규는 아니야. 오늘 하지 않으면 보안 누설 때문에 안 돼. 똑똑한 놈 3명만 골라 나를 지원하라. 다 해치운다고 하므로 박선호가 그러면 30분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알겠다 하면서 식당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이때 좌석은 부드러운 분위기로 전환되어 있었다. 19시 35분경 식당 주방장 남효주가 김재규에게 접근해와 과장님이 좀 배짭니다라고 하자 김재규는 세 번째로 자리를 떠나 옆방으로 가서 박선호로부터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19시 40분경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자마자 오른쪽에 앉아있던 김계원을 오른손으로 툭 치면서 각하를 똑바로 모십시오 라고 말한 후 차지철을 쳐다보면서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다른 말과 함께 앉은 채로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차 실장에게 일발을 발사하고 바로 일어서면서 대통령 각하에게도 일발을 발사했다. 이때 차 실장은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편 발목에 관통상을 입고 실내 화장실로 피신하였으며 대통령 각하는 안전자세로 흉부에 관통상을 입고 왼쪽으로 쓰러지자 동석했던 정량, 성량은 쓰러지는 각하를 부추기고 유혈이 낭자한 가슴과 등을 손바닥으로 막아 지혈시키면서 각하 괜찮습니까? 하고 묻자 각하께서는 나는 괜찮아 하시면서 상반신을 숙이고 있었다. 이때 김계원은 현장을 피신하여 밖으로 나왔으며 한평 방 안에서의 총성을 신호로 중정의정과장 박순호는 응접실에 대기 중이던 경호처장 정인영과 경호부처장 안재송을 사살했으며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 경비원 이기주, 운전수 유승옥 등은 주방에서 대기 중이던 경호실 특수차량계장 김용태, 경호관 김용섭을 사살하고 경호관 박상범에게 중상을 입혔다. 한편 김재규는 화장실로 피신하는 차 실장에게 재차 쏘려고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이 되자 쏘던 총을 버리고 다시 권총을 구하려고 정원까지 나와 박응주 대령에게 총을 달라고 하였으나 실탄을 다 소모했다는 말에 다시 방으로 되돌아가다가 마침 대기실에서 나오는 박선호를 복도에서 만나 박선호가 가지고 있던 389경 리볼버 권총을 빼앗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이때 화장실로 피신했던 차 실장은 경호원 하고 부르면서 나오다 김재규와 바로 마주치자 방 구석에 있는 문갑을 잡고 피하는 자세를 취할 뿐이었었다. 김재규는 차 실장의 복부를 향해 일발을 발사하고 이어 구부리고 계시는 각하의 전면으로 접근하여 머리에 바짝 권총을 들이대고 일발을 발사하여 완전히 절명케 하였다. 한편 그때까지 부축 간호하고 있던 성량 정량은 김재규가 각하를 다시 쏘려는 순간 크게 놀라 동실내 화장실과 주방으로 각각 피신함으로써 이들은 각각에서 운명하실 때까지의 정황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목격자가 되었다. 이때 범인들 중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김원태는 의전과장 박선호의 지시로 M16 소총을 가지고 나와 이미 쓰러져 있는 안재송에게 1발, 정인영에게 2발, 신음하고 있던 차 실장에게 2발, 김용섭에게 1발을 각각 발사하여 확인 사살을 하였다. 한편 별채에서 처음 만난 정 총장과 김정섭은 초면 인사를 나눈 후 부산 마산 사태 등 시국담을 교환하면서 식사가 거의 다 끝날 무렵 수발의 총성이 들리자 이하스럽게 생각한 참모 총장이 이 차장보에게
총성 소리가 난 것 아니오 하니 김정섭이가 밖으로 나와 경비원에게 인근에 있는 궁정동 팔초소에 무슨 총성인지 확인하여 보도록 하라고 지시한 후 다시 식탁에 돌아와 과일을 들고 있었다. 19시 43분경 김재규는 시해 현장으로부터 맨발의 와이셔츠 차림으로 급히 나가다가 이미 밖으로 나와 있던 김계원을 만나자 나는 한다면 합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라고 외치고 별채를 향해 허겁지겁 뛰면서 차 어디 있어? 저방 손님 모시고 나와 물 하는 고함과 함께 황급한 모습으로 땀을 흘리며 별채 안으로 들어와 경비원으로부터 물 한 컵을 받아 마시고 나서 정 총장의 팔을 잡고 총장 큰일 났습니다 하며 현관 쪽으로 끌고 나가면서 빨리 차를 타시오 하는 말에 정 총장은 김재규에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자 김재규는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이때 정 총장은 어떤 기습을 받아 김재규가 도망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김재규 승용차 뒷좌석 주황 위치에 탔는데 오른쪽에는 김재규, 왼쪽에는 김정섭, 앞좌석에는 박응주 대령이 탔다. 차중에서 정 총장이 김재규에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다구쳐 묻자 큰일 났습니다. 정보부로 갑시다. 하여 다시 총장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자 대답은 하지 않고 각하를 뜻하는 엄지손가락을 죽여들면서 저격당했다는 표시를 하였으며 총장이 각각에서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묻자 김재규는 돌아가신 것은 확실하다고만 대답했다. 김재규는 경호차가 따라오는지 수차 초조하게 확인하더니 보안유지를 해야 됩니다. 적이 알면 큰일입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강조할 뿐 외부의 침입이냐 내부의 일이냐는 정 총장의 물음에 대해 김재규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면서 보안유지만을 거듭 강조했다. 성룡차가 3일 고가도로를 향하고 있음을 의식한 정 총장이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묻자 김재규는 정법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므로 정 총장은 만일의 작전이 필요시 지휘에 용이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6번으로 갑시다 하자 김재규는 갈까 말까 망설이자 앞자리에 앉은 박응주 대령도 6번으로 가지요 라고 하여 방향을 바꾸어 6번으로 향했다. 이때 김재규는 순간적으로 총장을 위협할까 망설였다. 그리고 오는 차중에서 맨발에 와이셔츠 바람이던 김재규는 박응주 대령에게 자네 웃도리와 신발을 내게 벗어달라고 하자 박영주 대령은 예비로 가지고 온 상의와 신발을 김재규에게 주었다. 동차량은 궁정동을 출발하여 내자 호텔과 광화문을 거쳐 3일 고가도로와 구암동을 지나 미 8군 영내도로를 통과하여 20시 05분경 6번 방가에 도착하였다. 6번 방가에 도착한 정 총장은 상황실에서 상황실장 조대령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및 연합사 부사령관에게 전화를 연결토록 하여 6번 방가로 오시도록 직접 연락하고 기타 참모 차장 이하 관계 참모들을 소집했다. 1~3군의 비상태세를 발령함과 동시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난 비습 사건으로 생각하여 수경사령관에게 병력 장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수도권 일부 부대에 대해서도 출동 준비 지시를 하는 한편 필요한 수도권 부대 지휘관을 6번 상황실로 오도록 했다. 이에 앞서 19시 55분경 김계원은 김재규가 현장을 떠난 후 방에 다시 들어가 동소에서 신음하고 있던 차지철 실장이 절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동인을 그대로 방치한 채 중정정비원 유승옥과 동서영준 등 2명을 불러 이들과 함께 각가 시신을
대통령 승용차 편으로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안치한 후 유성옥, 서영준에게 내 허가 없이는 누구에게도 시신을 보이지 말라고 강조한 후 이들을 병원에 남겨둔 채 도보로 병원 정문을 나와 택시편으로 20시 15분경 청와대에 도착하여 국무총리 및 일부 강요와 수석 비서관들에게 청와대로 오도록 연락하였다. 20시 45분경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도착한 총리, 내무, 법무부 장관에게 김경원은 동석했던 수석 비서관들에게 자리를 피하게 한 후 사건 전모는 은닉한 채 각각에서 유골하고만 전하고 경호실 차장 이재전 중장에게는 경호실장이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당신이 경계 강화와 병력 통제를 철저히 하고 경거망동을 금하라고 하면서 국가의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그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20시 30분경 6번 방카에 국방장관,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차장 등이 순으로 도착하였고 총장은 이들에게 각각가 피격당했음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국방장관이 김계원을 전화로 호출도록 지시하니 옆에 있던 박흥주 대령이 대신 전화로 김계원을 불러 6번 방카로 오도록 전달하자 김계원은 국방장관이 청와대로 올 것을 주장하므로 김재규가 직접 전화하여 형님 이리 오시오. 다 끝났는데 거기 무엇하러 갑니까? 여기 다 모였으니 총리 모시고 오시오 라고 하자 김계원은 김재규가 육군 총장을 인질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응낙하였다. 이때 국방장관은 김재규에게 피격 내용을 물었으나 김재규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각각에서 돌아가신 것은 틀림없다고 하면서 빨리 계엄을 선포하고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자고 하므로 국방장관은 합참의장, 육군총장, 공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및 해군 참모차장 등과 대책을 논의하는 중에 김재규는 재차 이들을 협박하려고 2번이나 일어섰다 앉았다 하였다. 20시 50분경 국방장관으로부터 현재 복장으로 급히 출두하라는 명을 받고 6번 방가에 도착한 국군보안사령관은 상황을 검토하고 국군 서울지구 병원장을 통해 각각가 서거했음을 확인한 후 사태의 주요성을 감안하여 육군본부 보안부대에 즉각 임시지휘본부를 설치 간부를 전원 소집하였다. 21시 30분경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김계원 및 정무제일수석 비서관 유혁인이 육군 방카에 도착한 후 강요들이 김재규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김재규는 지금 대통령이 유고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태로서 전방경계도 강화해야 되겠고 국내 유혈 사건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2, 3일간 보안을 단단히 유지해야 하고 가기를 열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2시 25분경 김재규가 김계원을 방가 화장실로 슬며시 데리고 가서 우선 계엄을 선포해서 사태를 장악하고 계엄사령부를 혁명위원회로 간판을 바꾸어 군사혁명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안유지를 당부하였다. 22시 30분경 국무위원 및 군수뇌가 모여 사태 수습 대책을 논의 중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무회의를 소집토록 지시하였고 국방장관은 국무회의 장소로는 6번 방카가 협소하니 국방부 회의실로 옮기자고 제의, 장소를 국방부로 옮겼다. 22시 40분경 총리 지시로 유혁인 수석 비서관이 총무처 차관에게 연락 국무회의를 소집토록 조치하였으며 국무회의를 소집토록 국방장관 적결수로 자리를 옮긴 총리와 문공부 장관이 계엄 선포 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지체 없이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자 김재규는 계속 사유를 명시치 말거나 아니면 긴급 사태라고만 발표하도록 고집하면서 소련은 브레즈네프 행정을 일주일간이나 발표치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23시 30분경 김계원은 국무위원들의 강경한 태도로 보아 김재규 거사가 성공할 수 없음을 알고 망설이다가 역방인 국방장관 보좌관실로 살짝 혼자 가서 육군 총장을 잠깐 그 방으로 오도록 전가를 보낸 바 총장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들어오기에 김 부장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장관과 총장은 김재규를 체포하기로 결심했다. 총장은 즉시 6번 방카로 내려와 수도권 일부 부대에 대해 이동 명령을 내리고 23시 40분경 보안사령관과 헌병감에게 김재규를 체포토록 지시하였고 보안사령관은 헌병감을 6번 내 임시지휘소로 불러 기하 참모와 김재규 체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여 헌병감 및 보안사 오 수사관은 당시 장관 접견실에 있던 김재규를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위장부실로 육군 총장이 6번 방카에서 만나자고 한다는 전가를 국방부 장관 보좌관 조 장군으로 하여금 김재규에게 전달케 하여 일단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김재규 경호원이 있는 복도를 피해 비상통로를 이용 국방부 청사 뒷문으로 유인하여 사전 대기시켜 놓은 승용차에 승착케 함과 동시에 무장해제를 하고 압송했다. 이때 시간은 이 길 00시 40분경이었으며 김재규가 마지막까지 휴대했던 권총은 미국 스미스 웨선 제389경 5연발 리볼바였으며 실탄이 일방장진되어 있었고 4발을 발사한 탄피가 남아 있었다. 23시 50분경 국방부 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겸 사유와 필요성, 겸 발동 시간 등을 논의하다가 국무총리 이하 강요들이 각가의 서거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겸 선포가 곤란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국무총리는 대통령 각각 서거를 직접 확인한 후 조치하기로 결정 일시 정회하고 총리, 부총리, 국방, 내무 및 문공장관을 김계원으로 하여금 안내케 하여 국군 서울지구 병원에 이길 01시 20분경에 도착하여 병원장으로부터 상황 성명을 듣고 대통령 각각께서 서거하심을 확인하였다. 02시경 일행은 국방부로 돌아와 세부적인 사태 수습 방안과 절차를 토의한 끝에 국무회의를 속개 03시 45분경에 비상계엄을 동일 04시부로 선포키로 의결하고 정부 대변인은 04시 10분경에 계엄 선포를 발표하였다. 대통령 각각께서는 국군 서울지구 병원에 도착하신 19시 55분 이전에 이미 운명하셨다고 병원장은 진단하였으며 다음날 새벽 03시경에 동병원 구급차를 이용 청와대로 옮겨 모셨다. 김재규 범행 동기. 김재규는 평소 이권 개입이 많다는 개인적 비위로 대통령 각가로부터 진소 경고를 받은 바 있고 근래에는 전국 수습책에 거듭된 실패로 무능이 노정된 데다가 군 후배이며 연하인 차 실장이 사사건끝 업무에 간섭하는 방자한 월권으로 수모를 당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차 실장만을 편애하고 자신을 불신한다는 생각에서 불만이 누적되었으며 특히 요직 개편설과 함께 부산 마산 소요 사태와 관련 자신에 대한 인책 해임설이 파다하여 불안하던 차에 현 정계 인물 중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가장 적임자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현직의 주요 인사와 군 지휘관은 자기 영향권 내에 있다고 오판을 하고
부산 마산 사태를 오히려 대통령 제거의 계기로 역이용하여 거사할 경우 정보부장의 막강한 권세와 방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군을 장악하면 사후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시해 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거사 계획이 누설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금년 6월경부터 김재규 단독으로 구상했으며 시해 방법은 총격으로 하고 장소는 궁정동 중정식당에서 시기는 적기를 선택하며 대통령 각하와 차실장은 자신이 직접 살해하고 청와대 경호원은 신복인 박선호, 박응주 대령과 자신의 경호원을 하수인으로 하여 처치도록 구상했다. 특히 사후 대책으로 시해 현장에 육군 참모 총장과 김정섭 중정 제2차장보를 끌어들여 거사 가담 의식을 주고 이들을 장악하되 참모 총장을 설득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협박 수단을 구사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거사 후 즉각 가기를 소집 계엄을 선포하며 자신의 기반 구축을 위해 각각 유고 사실을 3일 동안 보안을 유지하고 현장 상황은 중정 자체 건물임을 내세워 중정 조직원으로 하여금 조사 처리케 한 후 국민 애도의 농도에 따라 자신이 지혜했다는 사실을 밝히거나 은폐하며 군부는 국가 방위 임무를 전담하고 중정은 전국 수습과 정책 수행 임무를 각각 전담하되 사항에 따라 현 체제 하에서 집권을 할 것인지 헌법을 개정해 놓고 대통령에 출마할 것인지를 따로 계획한다는 등 엄중한 야욕의 보관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 결론은 본 사건은 군부 또는 여타 조직의 관련이나 외세 조정이 개입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혀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욕이 빚은 내란 목적의 살인사건이다. 공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주범 김재규 등 국헌문란 기도범 7명을 비롯하여 증거인멸 인명 외 관련 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111명을 추가 신문하여 33명은 참가인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78명은 훈방하였다. 당부의 말씀. 수사를 지휘한 본인은 오직 사명감에 입각하여 소신을 가지고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수사 기간 중 여러 형태로 적극적인 협조와 편달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탁 말씀은 내외 불순 집단에 조작된 유언비어에 국민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계엄사령부에서는 본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계엄군법회의에서 공개 재판을 할 방침임을 밝혀드립니다.